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군별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긍정의 힘으로 행복한 문경을 이끌고 계신 신현국 문경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선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년의 시간이라는 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나고 보면은 항상 아쉬움이 있고 네. 또 성과도 있고 그러면서 총론적으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시도의원님들, 국회의원, 또 기관, 단체장, 또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해주셔서 할 수 있었고 어떤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7만 문경 시민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도 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2년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성과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죠. 혹시 333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3은 문경이 지금 당면 과제, 네. 해결해야 할 3대 과제가 한국체육대학을 문경 유치하겠다는 거하고 숭실대하고 문경대 통합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월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과제가 세 가지 중점 과제고요. 네. 또 이제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재미있게 멋있게 세제멋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방법론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그다음에 문경이 관광을 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절입니다. 그래서 네. 친절 운동을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해서 그래서 333 운동을 전개했는데 뭐 한체대 유치 같은 것은 아직 거리가 멀고 또 일부 친절 부분도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문경 시민들이 333 운동하자 하고 해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고 네. 무엇보다도 이 333 운동을 하면서 지역이 그동안 뭐랄까 안 된다, 힘들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하면 되겠구나 또 자신감을 가진 문경 시민 모두가 이제 표정이 밝아지고 뭔가 달라지고 있고 뭔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은 게 제일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성과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시장님께서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기관 유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네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뜻은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인구 감소의 해결책은 출생과 사망은 이게 제어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전입을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기관 유치다, 뭐 대학 유치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는 게 문경대학의 지방대학이 인구 소멸 때문에 위기에 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과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고 이제 총론적으로는 합의를 받고요. 네. 이제 방법론에서 어떻게 통합하느냐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과제고 그다음에 이제 군위군이 이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위에 있던 농민사관학교하고 소방장비기술원이 이제 다른 시군으로 가는데 우리 문경에서 몽땅 이렇게 우리 유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 유치에 뭐 사활을 건다 할까 역점을 뒀는데 저희들은 전 뭐 지난번 어떤 데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은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성과를 거두르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성과를 거뒀다면은 그러한 문경 시민과 시장과 시도위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니까 성과를 거뒀던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문화 관광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님께서는 주울산 케이블카 그리고 하늘길 조성 사업을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완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리 문경이 크게 이제 광산을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네. 근데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상주 인구가 부족하니까 유동인구라도 늘려서 이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네. 우리 어떤 통계를 보니까 문경의 관광객은 500만이 넘었는데 평균 체류 시간이 4시간이고 1인당 소모한 그 금액이 3,000원밖에 안 된다는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이유를 따져보니까 돈을 쓸 만한 관광 상품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돈을 쓰고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 뭐냐.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주월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것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땅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다 거의 마쳤는데요. 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25년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이제 디테일하게 일정을 짜보니까 물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외자 장비 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설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앞으로 3년은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7년이 돼야 네.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는 원만하게 맞춰서 어떤 걸림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2027년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목표가 평범한 케이블카가 아니라 중국의 장각에 또 스위스 융퍼라우를 능가하는 세계 빅3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오는 2027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는 꼭 주울산에서 할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시개발 분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장님께서는 KTX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사업 계획과 함께 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해 12월 달에 판교에서 출발한 KTX가 충주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 네. 이제 문경역까지 오는 것이 금년 11월 말 되면 개통이 되는데요. 이 KTX가 개통된다는 것은 결국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문경이 관광을 하고 뭐 케이블카를 놓겠다, 무슨 대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결국 국토의 중심이지만은 뭔가 하나 부족하면 KTX가 없었는데 이러한 교통수단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문경이 추구하는 관광이라든가 또 문경대학하고 숭실대 통합의 문제라든가 다른 기관 유치에서도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문경 발전에 하나는 새로운 축이 형성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거기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시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농업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하면 감흥사과 그리고 오미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예. 네, 문경의 농업과 농촌을 위한 지원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문경은 주산업이 농업이고요. 농촌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네. 결국 농업도 경쟁력이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문경에서는 저는 사과 중에서도 가몽사과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네. 오미자, 약돌 한우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소득이 아직까지는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것은 결국 그 경쟁력이라 할까 그런 브랜드 가치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몽사과, 오미자, 약돌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여서 문경 농민들이 소득이 높이고 농가 소득이 늘어나서 문경 경제의 보탬이 되는 농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사과 축제 때 저희들이 이 가몽사과 5kg짜리 3,000박스를 그 백화점에다가 네. 30만 원에 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몽사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리고 네. 문경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네.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좋은 농산물을 어떤 관광객 또는 국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경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문경시도 농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 자매 결혼 MOU를 체결하고 네. 계절 근로자를 모십니다. 그래 계절 근로자 한 번 올 때 뭐 60명, 70명씩 오고 또 계절 근로자는 그 나라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보정을 하고 신분 보장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이제 숙소 문제와 네. 또 농가에서도 이제 5개월, 6개월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거리가 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하고 또 숙소 문제는 그 폐교에 대한 폐교를 이용해서 농촌 인력 지원 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그게 센터가 되면은 이제 숙소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계절 근로자를 다변화하고 또 숫자도 늘릴 수 있어서 농촌 인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그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네, 지역 농가와 농민을 위한 정책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복지 정책의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취약계층이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일자리 복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뭐 노인 종합복지센터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여가를 활용하는 시설 뭐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지난해 장애인 체육회를 발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요. 네. 특히 이제 또 어르신들 하면 70세 이상 부분이 16,500명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그 모욕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로 해서 1년에 6만 원 지원하는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지역 못지않게 복지 정책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포츠 체육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경시는 엘리트 체육의 요람으로 스포츠 체육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최근에는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공을 쏟고 계십니다. 이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문경에 꼭 열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문경이 이제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가 유치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첫 번째 한 것 중에 하나가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는 이제 군인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큰 대회인데 네.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그런 큰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의도했던 게 이제 전지 훈련장 또 선수촌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국군체육부대가 있으니까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새로운 시설 투자를 별로 안 하고도 효과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취임하고 2031년 대회 유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네. 얼마 전에 국방부를 찾아가서 신원식 장관을 만나서 문경에서 다시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좀 도와주세요 해서 확답을 받았고 네.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규모로 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브뤼셀에 가서 시즌 본부도 찾아가고 그래서 2031년 대회 유치에 올인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대회가 오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네. 저는 이제 결국은 문경에 나가야 할 큰 축 중에 하나가 체육도시 문경입니다. 체육도시가 관광과 함께 체육도시로서 문경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15년 안에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2번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고 가정하면요. 네.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테니스라 하면은 윈블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윈블던 인구가 6만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윈블던은 테니스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경이 2031년 대회를 한다면은 세계인들이 전지훈련장은 문경이다. 이렇게 아예 될 것이고 체육도시 문경, 윈블던을 넘가는 체육도시 문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포츠 체육도시 문경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 빈도도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참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우리가 폭우가 오고 또 지난해는 더구나 문경을 포함해서 경북 북부권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비가 와도 여름에는 폭우가 짧은 기간 안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또 4월 되면은 냉해 피해가 매년 반복됩니다. 과수농가에서도 피해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노력은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부분으로 저희들이 뭐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데 이것은 뭐 정부 경상북도하고 함께해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함께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환경 전문가로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예, 싶은데요. 이 남은 2024년 문경시에서는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장이 어딘가 아세요? 문경시멘트입니다. 그게 1957년입니다. 네. 67년이 지났죠. 대한민국 최초의 공장이 문경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게인 1957을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초의 공장이 있었던 것처럼 문경이 광산이 문을 닫은 게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문경의 르네상스를 만들자. 그 르네상스가 바로 관광과 체육의 명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에 관한 한 이제 문경 주월산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모든 세계인들이 관광하면 문경을 찾을 만큼 만들고 또 체육도시는 이제 15년 전에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왔기 때문에 네. 국토의 중심 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이 체육도시 문경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감히 어게인 1957을 부르짖고 문경의 남은 2년 하반기를 더욱더 다져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이끌음 주시고 또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 공무원, 시도위원들,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화합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과 소통에 저 신형국이 앞장서겠습니다. 더욱더 시도위원과 힘을 합치고 기관단체 힘을 합치고 시민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문경의 제1르네상스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의 비전과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